안녕하십니까.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표진원입니다. 이번에는 우리 영유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들한테 생기는 상처가 대부분은 막 완전히 찢어진 상처보다는 이런 찰과상, 긁힌 자국이 많습니다. 말 그대로 이제 피부에 외피층만 이렇게 손상을 입어서 떨어져 나간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. 넓은 부위가 이렇게 찰과상을 입어서 벗겨졌다면 실제로 피는 얼마 안 나왔는데 이 부위가 넓다 보니까 피가 이렇게 스며 나오잖아요. 그러면 굉장히 출혈이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먼저 찬물로 헹궈서 피와 이제 먼지라든지 이 달라붙은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을 잘 씻어내는 게 중요합니다. 그 이후에 이제 따뜻한 물과 비누로 부드럽게 이거를 닦아내는 거죠. 물론 이제 닦을 때 비누가 닿고 이러면은 굉장히 따갑기 때문에 아이가 뭐 고칠 수 있는데 일단 잘 씻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거를 만약에 그냥 두면은 딱지가 그냥 생기겠죠. 예전에는 이 딱지가 생기고 이제 피부가 다 아물어서 딱지가 떨어져 나가면은 뭐 이게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생각들을 하던 시대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. 이제는 딱지가 안 생기게 해야 됩니다. 딱지가 실제로 이 피부가 낳는 치유 과정을 늦춰요. 완전히 피부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피부가 숨도 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염증 반응도 잘 안 생겨서 피부가 빨리 낫지 못하게 오히려 지연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딱지가 안 생기게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딱지가 생긴 다음에 오면 이걸 강제로 딱지를 떼내는 거는 또 더 큰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진 않거든요. 그러니까 그 위에 이제 뭐 더 이상의 감염이 되지 않도록 연고를 바르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. 딱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딱지 생기기 전에 잘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 살짝 긁힌 상처라면은 잘 씻어내고 거기에 이제 항생제 연고를 바르고 무균 드레싱으로 덮는 게 중요합니다. 이게 사실 옛날에 꺼즈를 쓸 때는 이게 찰과상 같은데 꺼즈를 붙여놓으면 이 꺼즈하고 이 상처가 그냥 딱 달라붙어서 나중에 잘 떼지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 꺼즈 떼려면 또 이제 식염수를 부어서 조심스럽게 떼어내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럼 이제 상처가 더 이제 또 심해질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 드레싱제 자체가 상처하고 막 딱 밀착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덮어서 보호하는 역할만 해주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멸균 드레싱제는 집에다가 이렇게 구비를 해놓고 이런 찰과상이 일어났을 때 쓰기가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하루에 한 번, 조금 지나면 뭐 이틀에 한 번, 3일에 한 번 이 드레싱제를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드레싱제가 특별하게 오염이 되고 더러워지지 않았다면 이 드레싱제를 제자리에 잘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. 만약에 이제 압박 붕대로 이렇게 감아놨다면 이 붕대가 너무 이렇게 팽팽하게 조이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해두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세지 않게 이렇게 드레싱을 해주셔야 되고 그 상처가 더러워지지 않는지 잘 보셔야 되고 만약에 이 드레싱제하고 상처가 딱 달라붙었다 그러면은 그냥 떼면 안 되고 식염수가 있다면 미지근한 식염수를 이렇게 묻혀가면서 이렇게 떼시면 되는데 아주 병원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면 집에서 이렇게 치료하는 것보다는 그냥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. 아주 얕게 난 그런 찰과상들은 한 3일 정도 드레싱을 하면 괜찮아져요. 그래서 이제 뭐 드레싱도 나중에 다 풀고 그냥 지내면 되는데 아이들은 또 이렇게 다쳐가지고 이렇게 붕대를 감고 있거나 드레싱을 하는 게 훈장처럼 생각을 하죠. 훈장처럼 생각해서 그거를 떼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.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드레싱제가 잘 깨끗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 상처가 잘 확인된다면 떼지 않고 그냥 드레싱제를 유지를 해주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. 만약에 상처가 좀 지저분하다, 고름이 나온다, 상처 부위에 뭐 압통이 있다, 또 상처 부위가 많이 빨개졌다, 상처 부위를 만졌더니 뜨끈뜨끈하다, 아니면 아이가 체온이 올라갔다 이런 경우라면 이 상처를 통해서 균이 감염된 걸 의미하는 겁니다. 그럴 때는 절대로 집에서 이제 뭐 드레싱제만 교체하면서 치료를 하시면 안 되고 이런 경우라면은 반드시 소아청소년과에 내원해서 제대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. 아이들은 그냥 호기심도 많고 막 쉴 새 없이 특히 남자애들은 뭐 정신 하나도 없죠. 막 여기 올라왔다 저리 올라왔다 막 넘어지고 그래서 뭐 이런 찰과상 사소한 상처를 계속 예방하면서 사는 건 불가능하죠. 하지만 좀 심각한 상처를 막고 상처를 받는 횟수를 좀 줄이려면 이런 이제 수칙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. 날카로운 칼이나 뭐 깨질 수 있는 유리 물건이나 가위라든지 이런 위험한 연장들은 아이가 갖고 놀 수 없도록 잠글 수 있는 곳에 보관하든지 아예 높은 곳에 보관하든지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아이가 이제 칼과 가위를 이제 쓸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뭐 자기가 칼과 가위로 이용해서 뭐 이렇게 뭘 만들고 하는 그런 이제 유치원에서 가르치고 하는 그런 나이가 되잖아요. 유치원에 갈 때쯤 되는 나이가 되면 이제 칼과 가위를 쓸 수가 있는데 정확한 사용법을 가르쳐 주고 그걸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잘 알려주셔서 사고를
예방을 하셔야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집안에 어떤 위험한 환경이 없는지 항상 점검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뭐 집이라든지 차고라든지 마당 같은데 위험한 물건이 없는지, 아이가 혹시 갖고 놀 만한 위험한 그런 상황이 없는지 그거를 잘 점검을 하셔야 되고, 그런 위험한 연장이나 도구가 있다면 아이 손 닿지 않은 곳에 잘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.